반도체의 스케일링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여러 가지 게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작은 반도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반도체를 스케일링 다운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면 우선 성능과 집적도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칩에 보다 많은 기능을 구현하니까 전체적인 기기가 작아질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작게 만들면 전력 소모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는 칩이 작아지면 수율이 개선이 됩니다. 왜 수율이 개선되냐 하면 수율은 여기 A가 에리어 면적이고요. D가 디펙 결함이 생길 확률입니다. 디펙 덴시티 결함이 생기는 밀도겠죠. 그래서 에리어하고 디펙을 덴시티를 곱한 것에 치수함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리어가 줄어들면 면적이 줄어들면 수율이 증가하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스케일링 가이드라인은 콘스탄트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보존하면서 스케일링 하는 건데요. 이게 데나드 스케일링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데나드는 로버트 데나드라고 IBM에 계셨던 분이죠. 원 트랜지스터 D램 셀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이게 말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데나드 스케일링은 1974년에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트 필드, 일렉트릭 필드를 갖게 하는 것 기준으로 하고요. 리니어 스케일링 팩터 K를 기준으로 해서 제너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MOS, MOSFET 기준으로 게이트 다이렉트릭, 옥사이드 두께랑 그 다음에 채널 랭스, 채널 위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대표되는 게 뭐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렇게 3차원의 모든 그 사이즈, 크기를 디멘전을 1/k, k분의 1로 줄여주면 반도체 내에 도핑은 k배만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볼테지, 동작 전압은 k분의 1로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류는 k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용량, 커패시턴스는 k분의 1로 줄고, 소자의 딜레이 타임, 소자 응답이 나오는 시간이죠. 뭐 스피드의 속도에 역수기도 하죠. 딜레이 타임이 k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자의 전력 소모는 k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근데 에리어가 가로 세로로 k분의 1로 줄였으니까요. 에리어가 k제곱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파워 덴시티, 단위 면적당 소모 전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작게 만들면 스피드가 개선이 된다. k배만큼. 그 다음에 에리어는 k제곱분의 1로 줄어들고, 파워도 k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데나드 스케일링, 1974년에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나드 스케일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를 보면, 이게 그냥 모든 대부분의 스케일링을 생각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가이드라인이 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 이게 아주 이제 반도체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이론이고 그때는 이대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은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할 때는 제너럴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스케일링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서 왜 이 수식들이 이렇게 유도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면 좋겠다.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런 거죠. 요즘은 이렇게 하기 힘들다. 요즘 왜 힘드냐 하면요. 스케일링이 일단 요즘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스케일링의 한계 요인이란 건 뭐냐면 지금 스케일링이 안 된다는 것 말고 이 데나드 스케일링 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요인 이걸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한 몇십 년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예 거의 못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여기 보시면 볼테이지를 그냥 스케일링 해야 돼요. 1/k, k분의 1로 스케일링 해야 되는데요.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라는 게 모든 기기에 오퍼레이션 볼테이지, 동작 전압이 있죠. 동작 전압이 있는데 예를 들어요. 전자기기가 5V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동안 계속 5V를 씁니다. 그 다음에 3.3V를 쓰기 시작하면 계속 3.3V를 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 스케일링을 2, 3년에 한 번씩 한다. 무어의 법칙에 하면 2,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든 반도체 기기를 다 바꿔줄 수 있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를 줄이면 거기에 맞춰서 FET의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도 줄여야 되는데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줄여버리면 반도체 소재의 누설 전류가 변합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를 어느 한계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오퍼레이션 볼테이지, 동작 전압을 줄이고 문턱 전압,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줄여버리면 누설 전류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못 줄이는 일이 생기면 오퍼레이션 볼테이지 등단을 못 줄이는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볼테이지, 동작 전압하고 스레시홀드 볼테이지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아이온, 여기선 커런트로 이렇게 표기됐는데요. 이 아이온, 동작 전류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 전류 값을 보존을 시켜주려면 동작 전압하고 문턱 전압과 사이의 값 차이를 일정 수준 이상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스케일링에서 간과됐던 게 뭐냐면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 하나만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 칩을 만들면 직접적으로 향상이 되면 여기 있는 소재하고 저기 있는 소재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하게 되고 집적도가 막 늘어나면 보다 많은 걸 연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연결선에 의해서 커페이스턴스가 늘어나는 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커페이스턴스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온을 이런 식으로 줄여줘 버리면 칩이 원하는 스피드가 안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 요대로는 트랜지스터 하나만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칩을 생각하면 약간의 한계 요인이 존재한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작 전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러면 실리콘 반도체 자체의 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물성 중에 에너지 밴드 갭은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도 칩을 작게 만든다고 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이 자체에 한계가 걸리는 겁니다. 여기 한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동작 전압을 함부로 이런 식으로 K분의 1로 스케일링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이전에 전압이 수볼트 정도에서 동작시켰을 때는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데 요즘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는 1V 아래보다 작은 전압에서 동작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KBT, 여기 볼트만 상수 곱하기 T. 이게 열역학적으로 열 에너지죠. 기준 에너지인데 온도에서 이 KBT라는 이 값 자체가
이 IOP를 정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기준 파라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인 그냥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IOP 누설 전류를 확정하기 위한 문턱 전압 스레숄드 볼테이지를 요 KBT의 몇 배 이상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존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단순한 스케일링이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게 TOX 이렇게 필름 두께, 옥사이드 산화막의 두께를 똑같이 K분의 1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했는데 이게 콘스탄트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었던 이유가 소재 특성이 안 바뀌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소재가 예를 들어 1메가볼트 퍼 센티미터의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견딜 수 있으면 거기 두께가 얇든 두껍든 똑같이 견딜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가정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재나 방막이 만약에 두꺼운 소재나 얇은 소재나 특성이 그냥 두께만 바뀌었지 단위 두께당 특성이 동일하다면 이게 이대로 성립하는데 단위 두께당 특성이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특히 아주 얇아진 경우에는 우리가 계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시적으로 보면 계면이 그냥 두께가 0인데 실제로 방막을 얇게 만들어 보면 계면의 일정 두께 이상은 물질 특성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두께가 스케일링을 많이 해서 두께가 아주 얇아지면 그 인터피스 계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물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의 방막 소재로 봐서는 이 인터피스 영향을 또 무시할 수 없어서 이게 콘스탄트 일렉트릭 필드를 기준으로 하는 스케일링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너드 스케일링은 파워 덴시티를 유지하면서 스케일링을 하면 파워 덴시티를 유지하면서 파워의 양을 소모되는 전력을 K제곱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고 스피드를 K분의 1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 전력 소모도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이런 것을 수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반도체 스케일링 뭐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노드 마이그레이션이죠. 반도체 기술의 진화가 전력 소모를 줄이고 성능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데너드 스케일링을 살펴봤고요.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